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삼육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홈페이지 상에, 웹상에 이제 그 입시 결과를 좀 공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삼육대 같은 경우 지금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를 좀 하고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전 연도하고 다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신설된 전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형 자체가 지금 신설된 전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전 연도의 전형과 좀 달라진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올해하고 이제 2025학년도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기에 되게 이제 좀 단조로운 형태지만, 그러니까 학과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 제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자, 우선 2025학년도 변경 사항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입시 결과 자료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지금 삼육대학교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들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간호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장 추천, 그죠?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여기 이제 기회균형 원이라는 전형, 원전형, 그리고 세우민재 전형. 자, 요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학년도에, 신설이 되었던 전형입니다. 신설되었던 전형. 그럼 이 전형과 좀 비슷한 전형이 2023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었거든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결 자료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항상 이전 연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 거를 보고 있지만 항상 비교 자료로 2023학년도 자료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었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성적 반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비슷하고, 다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2023학년도 자료하고 2024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 자료하고 좀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회균형 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자료,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자료가 있기는 한데, 이 기회균형 원 전형이요, 2025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는 요거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학생부 교과. 자, 따라서 기회균형 원에 해당되는 이제 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24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 입결을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평가 기준과 종합 전형 평가 기준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좀 감안하시고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우민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1단계 아마 이제 선발 인원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뭐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선발 인원 같은 경우가
이 전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단계 선발 인원이, 네, 이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최종 확정 요강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 세움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전형 변화가 요거는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 네, 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여기 1단계 그 선발 인원 배수가 변경된 거는 여기 기회균형 원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균형 원전형 같은 경우에 단계별 전형을 했었는데, 교과 전형이었을 때도 단계별 전형 했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당시에는 5배수였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면서 4배수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를 일단 좀 기억해 주시고, 세움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요건만 조금 바뀌고 나머지 거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비교해서 살펴볼 거니까 이거를 먼저 조금 이해하시고 이 내용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간호학과 이제 그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2023학년도, 그러니까 2년치 입결을 좀 비교한다고 했을 때 2023학년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없었고, 위에서 제가 써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었으니까 그 전형과 좀 비교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학과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이전년, 이게 뭐, 지금,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일반 전형이란 전형이 있었거든요. 일반 전형이 있었는데, 이 전형이 2025학년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모집하는 모집 단위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도 모집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모집 단위가 이제, 모집 전형 자체가 일단 폐지가 됐다는 거, 요건 일단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 간호학과, 자, 2024학년도 경쟁률은 7대1 정도였었고요. 7대1이었고요. 이전 연도 경쟁률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이었을 때, 당시 경쟁률은 무려 30대1이었었습니다. 30대 1. 근데 7대 1로 좀 이제 경쟁률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 이전 연도의 경쟁률이 이제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런 영향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등급은 뭐 굳이 살펴보진 않을 거고, 평균 등급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평균 등급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은 2.05 등급, 그리고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었을 때 당시 학생부 평균 등급은 2.1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3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교과목은 어떤 교과를 반영했을 때 2.05였냐라고 한다면 2.05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는 사회과학을 다 포함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계열이 이렇게 해서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학과 기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국수, 영탐, 국영수탐, 내신 교과목들, 사회과학까지 다 반영을 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끝에 이제 논술 정답 개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논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선행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도에 이제 신설된 전형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추후에 좀 그 관련된 자료들이 좀 올라오면, 기출 문제가 좀 올라오면, 이제 논술 시험을 보실 분들은 한번 직접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여기 이제 정답 개수 몇 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호학과 기회균형 원전형 같은 경우에는 2.01.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학년도에는
이 기회균형 원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다.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1, 이전 연도 같은 경우 한 2.2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우민재 전형, 요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으니까 뭐 지원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7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14였거든요. 근데 뭐 내신 자체가 이렇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정성평가 영역이다 보니까 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 분들 좀 감안하시면 되고 2.14가 아니라 참 2.76이었습니다. 2.76이 이제 평균 등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취도 등급이라고 하는 게 좀 나와 있는데 성취도 등급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 있죠. 그러니까 고2나 고3 때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성취도만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텐데, 뭐 A, B, C로 해서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들, 보통 이제 반영 비중이 상위 3개 과목 정도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잘 나온 거, 이제 3개만 반영을 하는데, 이제 환산 등급이 A 같은 경우는 1등급, B 같은 경우 3등급, C 같은 경우 5등급으로 환산을 하니까 대략 3개 과목을 평균을 지었을 때 1.12라고 한다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성취도가 A인 과목이 거의 3개에 가까워야 된다. 네, 요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학과가 어쨌든 이제 삼육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입결 자체가 좀 높은 학과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건축학과로 가겠습니다. 자, 건축학과 4년제도 있고 5년제도 있는데 4년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자, 4년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평균 등급이 3.58이었습니다. 3.58이었고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그 학생부 평균 등급은 여기는 한 2.76 정도, 그러니까 간호학과 세우민재 전형이랑 동일했죠. 그래서 2.76 정도였었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경쟁률은 한 8대 1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이제 좀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2.76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17, 4.17이었다. 이렇게 좀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갭 차이가 너무 컸었는데 제가 쓰면서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17 등급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세우민재 전형 같은 경우가 지금 4.03 그리고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세우민재는 4.49 정도였다. 네, 이렇게 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학과 5년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3.25 등급 정도, 네, 3.25 등급 정도였고,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73 등급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됐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4년제나 5년제나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으로 갔을 때 거의 뭐 비슷했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2023학년도도 비교를 해보면,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건축학과 4년제가 대략 한 경쟁률 한 11대 1 정도, 그리고 5년제 같은 경우에는 23.2대 1이었었는데 23대 1 정도, 요 정도 됐었는데, 네, 경쟁률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한 절반 정도 빠졌었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균형과 그 다음에 세우민재 전형은 네,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회균형 지원하실 분들은 고려하셔야 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균형은 2025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종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경영학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입결이 자 평균 등급이 2.79 그리고 경쟁률은 11.25대 1이었었습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17.83대
1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이제 평균 등급은 한 3.33 정도였었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올라간 측면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어떠한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냐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돼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때 이제 3.33 정도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수능 체제가 조금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합 6등급 정도가 됐었는데, 6등급.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2합 7등급으로 좀 바뀌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의 기준점이 조금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25학년도는 2024학년도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동일하기 때문에 2.792 내신 등급을 확인하시는 게 지원하는데 조금 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균형과 세우민재 전형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학과입니다. 자, 글로벌 한국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14.8대 1이었고, 이전 연도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었어요. 그때는 한 30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30대 1 정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경쟁률 한 절반 정도 지금 이제 좀 줄어든 상황이었고, 자, 입결은 지금 3.14죠. 이전 연도 입결은 3.71등급. 그러니까 역시 이제 수능 최저의 일정 정도의 영향력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자원과학과, 이제 동물자원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10대 1에, 자, 평균 등급 같은 학생부 평균 등급은 2.91 등급 정도였었는데, 뭐 이전 연도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 경쟁률은 29.8대 1 대단히 높았었죠. 거기에 비하면 조금 이제 감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입결 같은 경우는 한 3.46 정도가 평균 등급이었는데, 역시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입결이 좀 오르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죠. 이 부분들은 이제 수능 최저의 기준이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2025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은 2024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 입결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네, 좀 지원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치료학과입니다. 자,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9.29에, 자, 그 다음에 입결이 2.41, 좀 높죠. 그러니까 이 3육대에서 이제 간호학과하고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2합 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도 2합 6, 2024학년도에도 2합 6, 그리고 올해도 2합 6등급.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이렇게 조금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선호도가 좀 높은 그런 학과들이다. 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1, 9.29 경쟁률에 자, 2.41 정도의 평균점을 이제 보였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됐었냐면, 이전 연도 경쟁률은 대략 한 11대 1 정도. 경쟁률은 큰 변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결도 그 당시에는 2.57이었는데, 조금 더 상승하긴 했었지만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왜? 수능 최저가 바뀌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2023학년도하고 고스란히 동일하게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입결 편차가 다른 학과들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융합공학입니다. 바이오융합공학 같은 경우에는 11.83대 1의 경쟁률에, 자, 이제 학생부 평균 등급은 3.09등급인데, 바이오융합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연도 같은 경우의 경쟁률은 29.43대 1. 네, 지금 이제 다시 보니까 뭐 경쟁률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었네요. 자, 그래서 29.43대 1이었고, 당시 입결은 대략 한 3.58 정도였었는데, 네, 수능 최저의 변경 때문에 입결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 보건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8.71대 1, 그리고 입결 평균은 3.02인데, 역시 이전 연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대략 한 26.5대 1, 그리고 입결 평균은 3.58.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경쟁률은 떨어지고 입결은 올라가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비교 자료가 없어요. 아마 전년도에 신설된 학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2024학년도 자료만 좀 확인해 보시면 9.4대 1 경쟁률에 3.48 정도 입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10대 1 경쟁률에 입결 3.25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 경쟁률은 사회복지는 어마어마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63.2대 1이었었는데, 그리고 입결도 한 3.47 정도였었는데, 네, 경쟁률이 일단 대단히 많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니까 섣불리 이제 지원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담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자, 지금 12.2대 1 경쟁률에 자, 학생부 평균 등급은 3.05 등급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 경쟁률은 대략 19.33대 1 경쟁률에 당시 입결 평균은 3.60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네, 입결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 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18.13대 1에 학생부 평균 등급 3.25 등급이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20.13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당시 이제 입결 평균은 4.06이었는데, 네, 입결 평균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트 앤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제가 앞서 잠깐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25학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아트 앤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뽑거든요. 새롭게. 추천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여기 이제 비교 자료 자체가 이제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네, 요 부분은 그냥 좀 일단 패스하고 네, 신설 전형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나왔네요. 바로 약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이제 경쟁률이 셀 거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좀 예상은 했는데 어쨌든 약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 그러니까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 아마 이제 공개를 안 한 것 같고요, 성적을. 자, 어쨌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자 12.67대 1에 자 경쟁률에 자 이제 합격자 평균 등급은 1.24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 경쟁률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한 17대 1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입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1.09 정도. 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었고, 특히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을 응시해야 됩니다. 과탐. 그래서 이 중에서 3합 5등급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조건하고 연계했을 때, 네, 지금 이제 성적대가 1.24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요건 일단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 1.09,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1.24라고 한다면, 아마 입결이 조금 더 1.09하고 1.24 평균치를 내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주의해서 좀 쓰셔야 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인 세무민재전형 같은 경우는 1.67, 이전 연도에도 입결은 1.63 정도였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감소했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4.33대 1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경쟁률 8대 1에, 그 다음에 입결 평균은 3.19,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16.61대 1, 그리고, 네, 입결 평균은 3.6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제 조금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자, 경쟁률 5대 1에 자, 3.51 등급.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1대 1에 그다음에 대략 이제 16대 1이군요. 16대 1에 대략 입결 평균이 한 3.05 3.05 정도 네, 나왔었습니다. 3.05 정도 그때에 비하면 조금은 좀 하락했네요. 자, 요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융합부 같은 경우에는 8.5대 1 경쟁률에 이결 평균 3.16 등급 정도, 이전 연도는 한 3.69 등급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한 11대 1 정도 나왔었는데, 뭐 경쟁률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 융합학부 같은 경우 이제 별도로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뽑았었는데,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전년도에 이제 새롭게 뽑은 전형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육학과는 좀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공 같은 경우, 자, 어쨌든 뭐 요즘 공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학과가 이제 컴공인데, 자, 컴공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17대 1 아주 높죠. 그죠? 그리고 입결이 지금 3.14 정도였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23.95대 1 정도였고요. 그리고 입결 평균은 3.79였는데, 네, 어쨌든 이 정도의 입결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것도 역시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관광 외국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12.75 경쟁률에 3.18 입결이었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별도 모집은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입결 데이터가 없는 걸 보면. 그래서 요거는 요 입결을 주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생명 이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13.85대 1 경쟁률에 2.84. 화학 생명 쪽은 뭐 여러 이유로 어쨌든 입결이 좀 높은 편인데, 이전 연도 경쟁률 한 15.32대 1 경쟁률이었고, 이전 연도는 한 3.72 등급 정도가 이제 평균 등급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이 아니라 뭐 많이 올랐네요. 거의 1등급 정도는 올랐으니까. 자, 그리고 환경디자인 원예학과 같은 경우 9.47대 1 경쟁률에 3.35 등급이었고, 이전 연도에 한 4.06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13.79대 1 정도였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입결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좀 말씀드린 이제 그 밑에 이제 정시 전형 살펴볼 건데, 수시 전형에서는 제가 이제 뭐 비교 대상으로 이제 뭐 경쟁률 높았던 걸 막 살펴봤는데, 이게 직접적인 막 비교 대상이 되기 좀 솔직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 연도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은 어려운 전형인데 그래도 뭐 비슷한 전형으로는 사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비교해 드렸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데이터, 2025학년도에 더 객관적인 데이터는 오히려 그냥 2024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 전형 입결은 좀 마무리 짓고요. 바로 이어서 정시 전형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가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시로 좀 넘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시 전형 다시 한번 좀 넘어오면, 어차피 올해는 그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 하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원자들 이제 내신 평균점을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이제 한 어느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같이 조금 수능 최저도 높고 선호도도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2점 초반 정도가 이제 조금 안정권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에서 한 1.2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과들은 대략 한 2점 후반에서 3점 아주 극초반 정도까지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감안해서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정시 전형으로 좀 들어갈 건데,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히 뭐 그 변경 사항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제가 이제 2023학 4학년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었었는지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반영 비율이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이제 방식을 좀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수, 영, 탐을 다 응시해야 돼요. 응시하는데, 자, 이 과목별 이제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되면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즉 우수한 순서대로 가중치를 40%, 30%, 20%, 10%씩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제 그 등급이나 백분위가 나온 또는 이제 표준 점수가 나온 과목에 40%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30, 20, 10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백분위 수능 등급을 이제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평균에 대한 편차가 좀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적당히 좀 감안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학과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선택 시에 또 5%의 가산점을 부여했었습니다. 네, 요거를 일단 좀 참고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 국수 영탐 중에서 수학이 가장 우수한 성적이라고 한다면 40%의 가중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5%의 가산을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학 성적이 정말 이제 좀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랑은 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25%,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이 30%, 그리고 영어 반영 비중이 25%,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이 20%.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면 당연히 5%의 가산점을 주는데,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탐구도 과탐을 선택하게 되면은 또 3%의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해서만 5% 가산점을 주는데, 약학과는 과탐에도 가산점이 추가 부여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요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수능 반영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시기는 그 옆에 이렇게 뭐 가군부터 시작을 해서 나군, 다군까지 다 있는데, 나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약학과 하나만 이제 모집을 하니까, 네,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 건축학과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학과 입결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건축학과 5년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수능 100분위를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수능 100분위,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게 수능 100분위를 좀 보시면 될 텐데, 뭐 여기 등급까지도 이제 평균 등급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비슷하게 좀 관련된 자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100분위 평균 88.54,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2.98 등급 정도였다, 평균. 네, 그 정도가 나왔었고,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는 한 100분위가 한 89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89였는데, 네, 그 작년에는, 2024학년도에는, 네, 지금, 88.54까지, 그러니까 소폭 올랐고,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분위 평균은 86.61 정도,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수능 100분위 평균은 대략 87.43이었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 역시 이제 조금 소폭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실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 네, 수능 100분위가 지금 86 정도가 나왔었고, 이전 연도하고 이건 좀 비슷해요. 86.80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얼추 비슷하게 뭐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자원과학과 같은 경우는 86.12, 이전 연도는 87.05
93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많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치료학과는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잘 되니까 네, 백분위 평균이 지금 90.98 정도까지 네,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갔었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았었어요. 91.39까지 갔었는데 네, 작년 이제 90.98로 이제 조금 떨어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바이오 융합 공학 같은 경우에는 88.37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 연도는 87.86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공학은 이제 뭐 신설된 학과였던 것 같으니까 요건 이제 나와 있는 그 자료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43 정도라고 하니까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85.43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87.88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상담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85.88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87.28 등급 정도. 네, 28 이제 퍼센트. 네, 요렇게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체육학과는, 아마 이제 이건 실기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이제 조금 패스하고요. 자, 식품 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90, 86.90인데 이전 연도는 86.65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트 앤 디자인은 지금 86.05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88.05. 아이고, 네, 05 정도 됐었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72 그리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86.55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87.49라고 되어 있고 이전 연도는 88.47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컴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10, 이전 연도는 88.65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항공, 관광, 외국어, 학부 같은 경우가 86.49.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86.95였으니까 뭐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87.64, 이전 연도에는 87.21이었으니까 역시 비슷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지원 백분위는 거의 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8이 엄청 높죠. 근데 그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99.51까지 네,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호학과는 사실 2023학년도하고 좀 모집 시기가 이제 중첩이 가군에서 이제 모집한 경우도 있었고 했었는데, 어쨌든, 네, 여기 다군에서 이제 모집했을 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91.50,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92.33 정도였었다. 네, 요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 같은 경우가 86.69, 이전 연도는 87.67이었으니까 얼추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영어 영문 같은 경우가 86.61, 이전 연도 87.35로 역시 큰 차이는 별로 없었고, 음악학과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원예가 86.47, 이전 연도 86.66 정도. 네, 요 정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백분위 산출할 때, 뭐 보통 이제 뭐 한 8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상위 이제 한 15%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좀 높은 등급인데, 이건 이제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수한 순서에 따라서 반영 비중이 좀 달리 갔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뭐 최종적인 성적이야 뭐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지만 이제 정시 이제 지원할 때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액면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백분위가 그냥 단순 평균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40, 30, 20, 10%의 가중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백분위를 좀 살펴보시면 대략 왜 평균 백분위가 이 정도 형성이 됐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3학대 정시 전형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3학대 입시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정시 전형 하면서는 지금 경쟁률을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여긴 좀 그냥 백분위를 좀 이해하시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3학대도 이제 의학 계열에서 이제 좀 인기 있는 학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과들에 대한 선호도는 높고 또 그런 학과들도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우리 수험생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소기의 성과를 꼭 얻으시기를 바라고 올 연말에 이 3학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좋은 합격의 소식만이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